저는 오늘 세금 먹는 하마인 마창대교 문제, 주거밀집 지역 내 안전사고 위험과 심각한 주차난 문제,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 국립현대미술관 자원관 유치와 이건희 컬렉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질문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탑재된 원고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고 시간 되는 만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창대교가 왜 세금 먹는 하마가 되었는지, 과연 민자투자 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마창대교는 경남도와 상식적인 계약관계인지, 관리 운영권을 맡길 만한 업체인지 도민들과 함께 확인해보고자 질문합니다. 2010년에서 14년 마창대교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특정 감사한 결과를 보면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건설기간 중 실시협약을 미이행하였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실시협약을 위반하여 경상남 승인 없이 임의로 자본금을 증액하고 선순위 채권을 이자율 20%의 후순위 채권으로 자본 변경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마창대교는 후순위채의 고금리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손익계산서상에는 비용 처리로 단기 손실로 만들고 대주단에는 사실상의 수익 증대를 가능하게 한 최초의 원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간 중 실시협약을 미이행했고 사실상 시정이 없었습니다. 협약 미이행은 근원적으로 시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식회사 마창대교에서는 경남도의 재무구조 개선안으로 선순위 1,400억, 후순위 1,530억, 자기자본 568억, 총 민간투자비 3,498억 안을 제출하였으나 경남도가 후순위채 개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 특정 감사 지적에서 후순위는 마창대교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키고 공정한 시장 가격 및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기존 사업의 측정 방식과 동일하게 선순위 차익금으로 간주해야 함을 지적했는데 그럼에도 후순위채는 여전히 지속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주식회사 마창대교의 법인세 포탈 의혹입니다. 법인세 포탈 의혹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여부와 경남도의 사후 조치는 무엇입니까? 2010년 사업 시행자는 단 한 번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2010년부터 13년까지 평균 영업이익 102억 원이 발생함에도 영업이익보다 많은 이자 지급 276억으로 회사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적자 구조로 변경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습니다. 2038년까지 1,186억 원의 법인세 추계대로 실시협약 대비 30년간 2,937억 원의 조세 포탈 의혹이 있음을 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주식회사 마창대교의 조세 포탈 의혹에 대해 경남도민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답변하고 이에 대해 경남도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감사자료 제출 기피 현황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해서 경남도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1조에 51조에 검사 등을 거부 방해할 또는 기피한 자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도 가능한데 경남도는 이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셨습니까? 다섯 번째, 2016년 마창대교 주탑 균열 관리에 대한 감사 통보 결과를 보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탑 여부에 균열이 발생했고 관리 운영자가 균열의 진전 추가를 점검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는 이를 그대로 두고 있으며 경남도 또한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관리 운영자 한국인인프라서비스위원 회사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마창대교는 이행하지 않았고 경남도에서 최종 정밀 안전 진단 결과 최종 B등급으로 조정 평가하고 책임 기술자에게는 벌점을 부과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과연 마창대교 안전관리에 대해 사업 시행자를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2017년도 변경 실시 협약으로 예측 통행량을 재추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예측 통행량 산정 기준으로 결과적으로 실제 통행량과의 미달폭이 커졌습니다. 또한 경남도 재정지원금이 더 늘어났는데 사실상 예측 통행량은 곧 주식회사 마창대교의 수익 근거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경남도의 불리한 변경 실시 협약으로 2038년까지 과도한 재정 부담을 감당하면서 이 변경 실시 협약을 유지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2018년도 개통 당시 최초 협약 대비 약 37.2%, 2013년까지 6년간 48.8%, 예측 통행량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무려 9년이 지난 시점인 2017년에야 최초 협약 대비 100%가 달성되었지만 또다시 변경 실시 협약으로 인해서 협약 대비 실제 통행량은 98.4%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와서 변경 협약 대비 사실상 82.4%에 불과한 통행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재구조화로 1,761억을 절감했다고 했지만 실제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만 재정 부담을 보더라도 당초 계산했던 44억보다 120억이나 많은 166억을 초과 부담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정 절감 효과는 사실상 재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2017년 변경 실시 협약에서 수입 분할 관리 방식은 한계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는 근거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과단 복잡성입니다. 그리고 사업 위험은 결국 경상남도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조의 몫은 월정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MRG 조항은 폐지되었지만 최소 처분 가능 수입이란 이름으로 최소한의 주주 수입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기존 협약에 대해 실질적인 사업자의 수익률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입 분할 관리 방식은 매 분기 주주의 몫은 구분해서 최소 수입을 보장함에 따라 위험은 경남도가 부담하고 사업자의 수익률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방식 변경이 필요합니다.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임의로 후순위채의 11.38%나 되는 이자 비용을 지출하여 사실상 대주단, 즉 기업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를 선결해야 합니다. 2019년까지 마창대교가 지불한 이자 비용 4,808억 원, 사실상 대주단의 이익이라고 봅니다. 투자한 자본금을 이미 초과하여 수익을 달성했고 후순위 채권의 고리대금업자로서 비윤리적으로 이익을 추구해온 증거이므로 개탄할 상황입니다. 경남도에서도 고정적인 재정 부담을 지속시키는 부정일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나 주식회사 마창대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요인 변화로 실시 협약을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민자투자법 개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변경 실시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역시 협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추가적인 변경이 가능하고 합의에 의한 재구조화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변경 실시 협약의 해지 시 지급금 근거에 따라 실시 협약을 해지하고 국고채로 자본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정 지원 부담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협상에 임하여 공공재 관리 운영을 하는 사업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실시 협약을 변경하지 않은 채 통행료 인하를 도 재정 지원으로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창대교 실시협약 미이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4년 9월 24일부터 10일간 주식회사 마창대교에 대해서 재정보증금 집행과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주의 4건, 시정 2건 등 총 6건을 지적했고 그 내용으로는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 체결의 부적정, 법인세 조세 포탈 의혹, 하이패스 수수료 지급 부적정, 감사자료 제출 기피 등이었습니다. 실시협약 미이행은 도의 승인 없이 기존 협약에서 출자자와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건입니다. 2004년과 2008년 두 번의 출자자와 자본구조 임의 변경의 문제는 2010년 변경협약 체결 시에 기존의 임의 변경된 사항들을 인정하게 되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그간의 하자가 치유되어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우리 도가 후순위채 개선을 지적했음에도 시정 조치를 완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마창대교에서는 운영비용 증가와 대출 원리금 상환 등 투자자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후순위채를 당초 525억 원에서 1,530억 원으로 1,005억 원 증가하여 재무구조 개선안을 우리 도에 제출했습니다. 마창대교 재무구조 개선안에 대해서 한국개발연구원 검토 결과 후순위 채권의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마창대교에서 불응했습니다. 결국 재무구조 개선안은 2010년 변경 실시 협약을 통해서 채소 운영 수입 보장률을 기존 80%에서 75.75%로 낮추고 3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어 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위한 법률 자문을 거쳤으나 사실상 2010년에 체결한 변경 실시 협약으로 그 하자가 치유되어서 사실상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를 추가로 시정하고자 2014년부터 공익처분까지도 검토하고 진행했습니다만 공익처분의 성소 여부,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로 이를 실행하지 않고 2017년에 공익처분의 부담을 느낀 주식회사 마창대교의 협상에 응함에 따라서 2017년 1월에 채소 운영 수입 보장 방식에서 수입 분할 관리 방식으로 변경 협약에서 현재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3년과 14년 부산시에서도 우리도와 같이 두 건의 민자도로에 대한 후수인체 개선을 위한 자본구조 시정 명령 처분을 했습니다만 결국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세 포탈 의혹에 대한 사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특정감사를 통해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수한 사실을 지적하고 부산지방국세청에 여러 차례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마창대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구세청에서는 마창대교와 유사한 인천공항고속도로, 수정산 터널 등 4개 사업장을 조사해서 기존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만 법인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후순위 이자율로 볼 수 없다는 국세청의 소송 패소 결과에 따라서 패소했던 기존 민자사업자의 후순위채가 이자가 20%, 14% 등으로 당초의 마창대교보다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해서 그 당시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 기피 현황에 대한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에서는 2014년 당시에 경영상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저해하고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위탁 계약서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만 감사 지적 이후 우리 도에서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 예정 통지를 함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2017년 변경 실시 협약 때 자료 제출과 필요시 업무의 시정 요구 조항을 협약에 추가함으로써 이제는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마창대교 주탑 균열 관리에 대한 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주탑에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 마창대교 정밀안전진단 결과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균열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안전등급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2017년 9월에서 12월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창대교에서는 매년 점검과 진단 주기에 따라서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변경실시협약의 교통량 추정이 높게 설정되었다는 것과 경남도의 사업위험과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협약 시 추정된 교통량이 최초 협약 대비 교통량보다 높아서 사업 시행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변경협약 초기에는 교통량이 최초 협약보다 다소 높으나 2030년 이후에는 최초 협약보다 낮은 일평균 교통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연도를 보면 2038년에는 일평균 교통량이 54,477대로 최초 협약에 비해서 4,254대 낮게 설정되어 있고 전체 협약 변경 기간을 보면 총 통행 대수가 약 400만 대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구조화 당시 통행량은 주변 지역 개발 계획을 반영해서 설정했습니다만 실제 창원시에서 추진한 마산 해양 신도시, 현동 마포 공공주택지구, 월ing동 부영아파트 개발 등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창원시의 이러한 개발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면 현재의 통행량이
협약 통행과 유사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7년도 변경 실시 협약 검토 시에 우리 도의 재정 부담과 위험이 올라간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주장은 변경 실시 협약 전체에 대한 위험성이 아니라 협약에 따른 통행료 인하분을 지자체가 재정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것입니다. 민자도로의 특성상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을 해당 변경 실시 협약을 통해서 주무관청이 통행료 결정권을 가져옴으로써 당초 협약의 통행료보다 통행료를 인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재정 위험성이 올라간다는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최초 MRG 방식에서는 우리 도에서 매년 100억 정도를 재정 부존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이 과다하여 MRG 구도를 폐기하고 다시 변경 협약을 체결한 것과 기본 협약 대비 1,761억 원의 재정 저감 효과를 발생하였습니다. 만약에 MRG 구조였다면 사업 시행자의 의지대로 통행료가 올라가고 올해는 소형차 기준으로 3,100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2,500원 통행료를 비춰볼 때 600원의 차익을 본연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올해 26억 원의 재정 지원을 지급할 것을 비교해보면 약 43억 원의 재정을 저감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방식 변경과 재구조와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은 상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방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민간투자법이 민간사업자 위주로 법이 만들어져 있어서 민법처럼 불합리한 계약을 파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운영권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인 공익처분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6년에 실시하려 했지만 공익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의 승소, 장담이 불투명하고 소송의 장기화 문제, 승소하더라도 사업권 가치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을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를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지난 2월부터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에서도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이나 비용 보전을 통한 사업 재고자 등을 통해서 통행 요금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보다 심도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서 경남연구원의 정책연구를 의뢰해서 회계, 금융, 법률 전문가의 자문 검토를 받아 도민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출퇴근 할인, 주중주말 차등 적용 등의 탄력요금제 도입이나 자금 제도자를 포함한 사업 재구조와 주변 지역 개발 가속화를 통한 통행량 정대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찾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협상 전략을 면밀히 수립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미래전략국장 윤희국입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 연구 노력하셔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쨌든 마창대교에 대한 특정 감사에 대한 부분이라 실제적으로 자본 구조의 문제점, 비상식적인 경영 구조,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경남도는 마창대교와 어떤 대등한 계약 관계로서 대교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질문을 좀 드렸는데 답변을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국장님의 답변으로서는 실제 마창대교는 문제가 없다. 주식회사 마창대교는 문제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예, 문제가 많죠. 실제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정 감사도 했고 공익지원까지도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원이 이제 도정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집행기관의 답변은 굉장히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저항을 하고 그게 이제 아니다는 답변처럼 들려가지고 저만큼 문제의식이 아닌 거라고 제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순전히 저의 느낌이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의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조 자체가 상당히 비대칭 구조에서 협약이 체결된 것 같고요. 제가 독특한 수업료를 냈다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초기 민자 사업이 도입되고 추진될 당시에 여러 기관이나 우리 도나 중앙정부도 그러한 정보에 충분한 어떤 축적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아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보고 이를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자 투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절반의 긍정적인 성과를
효과를 우리가 봤다는 거고, 그 이하의 절반의 문제점은 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마창대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민자 사업의 현실이라고 좀 보아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좀 궁금한 부분들은 우리 통행량 분석해 놓은 것 중에서 실제 통행량에 대한 우리 도민들이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제 탄력 요금제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우리가 보통 박리담회인 것처럼 많이 지나가면 통행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 통행료 올라오는 만큼 이제 이득이 있을 거니까 통행료 이제 통행을 많이 하면 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그냥 우리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자료에서 보면 실제 통행량 변화에 대한 재정 부담 분석 결과표를 제가 봤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재정 부담금, 법인세 보전이나 원리금 상한의 주무관청 지원액, 그렇게 해서 통행량이 100%였을 때, 그리고 협약 대비 100%였을 때, 95%였을 때, 90%였을 때, 상식적으로 보면 100%였을 때가 우리 재정 지원 부담금이 거의 제로일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근데 현실은 재정 부담금이 100%였을 때는 이제 2038년까지 570억 이렇게 분석이 되고, 오히려 90%였을 때는 217억. 그래서 이런 결과는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혹시 국장님 면밀하게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그 통행료에 따른 재정 부담금이 이제 그 자본 구조 방식에 따라 다른데요. MRG 방식에서는 당연히 통행료 100% 되면 그에 따라서 추가 부담이 없을 거로 보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비용 분할 관리 방식에 따라서 선수인체는 저희가 관리하고 상환을 하고 후수인체는 사업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행료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상 통행료가 적정하게 인상이 된다면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는데, 통행료가 인상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 통행료 인상만큼의 비용을 저희가 보전하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지원금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의 570억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오는 이유는 통행료를 인상 안 했을 때 우리 100% 통행량이 되어도 실제 도가 부담하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근데 그 자료는 저는 어느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최근 자료는 아닙니다. 그건. 예. 맞습니다. 최근 자료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마창대교에 대한 경남연구원 연구 결과에 나왔던 그게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면 뭐 다시 좀 나온 대로 보고 이래서 이게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오해 소지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동행을 많이 늘리면 될 것이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 마창대교 구조가 램프에서 올라가는 길 자체가 단선 한 차선으로 올라가는 가포 같은 경우 한 차선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 어디 진동쪽에서 올라가는 것도 역시 한 차도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통행량이 많다 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그 교통정체나 또 상당히 많은 교량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동행이 되었을 때 이 교량의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통행량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것이 이 도로에 대한 이제 유지비라든지 우리한테 이익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우려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통행량이 증가되면 우리 부담이 줄어들고 통행료 인하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제가 보건데, 저희가 경남연구원에서 연구할 때 통행료 인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인하는 기준 통행량에서 원래 8년 단위로 500원씩 올리게끔 재무 모델이 되어 있는데, 그 모델을 올리지 않았을 때 하고 전체적인 사업 부담을 분석한 거로 보이는데요. 현재 저희 탄력요금제를 적용할 때 있어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감도의 부분은 여러 기관마다 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서 실제 통행량 수치를 한 번 더 정확하게 분석해서 가격을 통행요금을 인하했을 때 그게 얼마나 통행량 증가에 미치는지 민감도 분석을 다시 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의뢰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구자들이 했던 견해에서도 우리가 지금 산식, 통행량과 뭐 이제 처분 가능 수입이라든지 처분 수입이라든지 이런 이제 아주 우리가 그 문구만 봐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용어에서부터 산출하는 근거, 이런 방식이 방정식이 4차마 5차마 엄청난 방정식이 그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이 산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 복잡한 가운데 우리가 도가 마창대교와 어떤 협상을 하거나 이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할 때 여기에 저는 딜레마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TF를 꾸려서 협상을 해나갈다 하더라도 이 틀에 얽매였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고도의 그 작전에 말려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점들이 이 산 시기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나온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혹시 동의하십니까? 저희도 그래서 그러한 복잡한 금융 자본 구조 문제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얻고 있고요. 의회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 추경에서도, 지난 추경에서도 그냥 자문 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의 전문가 자문도 저희가 받고 있고, 특히 피맥이라는 우리나라 KDI에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서도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끌려가지 않게끔 그렇게 협상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3년도 실시 협약을 한 지가 지금 14년째 이렇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 간부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담당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그 자본들은 굉장히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 자본도 배고 있고 전문가들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가 공무원이 계속 이제 순환 보직이 되고 있고,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뭔가 전문가니 쫓아서 가지 못하는 이런 구조에 협상을 하더라도 질 가능성은 좀 더 많다. 그랬을 때 좀 전문 책임관을 좀 둬야 되지 않는가. 전 지사님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저희가 그가대로 재구조화나 마창대교 재구조화 때 2012년부터 16년까지 전문 경력직 임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국토부로 가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2번의 채용 공고를 했는데 사실상 어느 사람이 없어서 충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직부사하고 의논해서 전문가 채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의원님들도 날밤을 새서 공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 우리가 전담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전담할 수 있는 책임가를 좀 두는 문제는 예산에 대한 협조를 좀 해서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TF가 한 2-3차례 회의를 했었죠. 예. TF를 할 때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제 실시 협약을 변경한다거나 해지시 지급금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어떤 협상팀만 협상할 때 좀 전략이 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전략에 협상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랬을 때 이제 도연들이 좀 참여를 한다든가 주민 대표가 좀 들어간다든가 정말 우리의 힘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협상단 속에 말 그대로 좀 정치적인 힘은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 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조금 논의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장님 나오셨는데, 저희는 주식회사 마창대교의 그 비윤리 경영, 적어도 경영을 한다면 경영 수익을 통해서 자본이 이득을 취하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경영 수익이 아니라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국제적으로 유명한 맥커리라는 이런 집단이 들어와 있는, 이들과 싸울 수 있는 전략은 결국 우리가 원칙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저는 사회공헌을 안 봤습니다. 사회공헌 얼마나 했던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지난해는 14건에 한 7,500만 원 정도, 여러 가지 문화예술활동 지원이나 청소년 지원, 취약계층 지원대 사업을 했고요. 최근 5년간을 보니까 한 60건에 2억 원 정도의 지역사회 공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도 이자만 받아간 거면 이제 2019년까지 4,808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억을 했다. 이 엄청난 그냥 우리 대동강 물장수도 아니고 톨게이트 앞에서 바 하나 채워놓고 돈 벌어가는, 막말로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사회공헌이 고작 우리 도민들한테 낼 수 있는 것이 4년 동안 2억에 불과했다. 굉장히 자본 경영에서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공헌마저도 굉장히 형식적이다는 저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보겠습니다. 올해를 보고 다음 연도에 또 이렇게 비윤리적인 경영 패턴 하루아침에 못 바꾼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사회공헌 할 수 있는, 지금 예서지나 우리 지속가능 경영에서 경영인의 책임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명을 갖고 나는 그 다리에 우리 공공재로서 할 수 있는 자기들의 자기 역할을 최소한의 이런 정도라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저도 계속해서 보겠고 우리 도민들도 이런 부분들을 눈뜨고 좀 챙겨봐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경남도가 마창대교와 협상을 하고 우리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주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뭐 국장님도 어려운 일을 맡았는데 좀 더 저희가 못 보는 면까지 많이 챙겨서 도민을 대표해서 좀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 알겠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